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60의 나이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회사와 집밖에 모르던 저는 40이 넘도록 결혼은 남의 일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중 먼 친척의 소개로 14살 어린 정민지를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을 돕던 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낯선 서울살이에 서툴렀지만 그녀는 제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딸 수진이를 얻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드디어 정년퇴직,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자 퇴직금과 모아둔 돈이 합쳐 7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30년을 바친 결과물이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죠. 이제 알람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내와 여행을 계획하고 오랜만에 낚시를 가고 젊은 시절 취미였던 사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도 시작하며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죠.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주식해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나도 꽤 수익 냈다니까. 호기심에 유튜브를 보고 책을 빌려 공부하며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몇 달간 소소한 수익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자신감이 생겼죠. 용돈벌이 수준이지만 꾸준한 수익에 저는 착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더 벌겠지.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대학 동창이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역세권 카페, 하루 매출 200만 원은 기본이야. 순수익만 월 3천만 원.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는 능숙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전국 300개 매장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1년이면 본전 회수 가능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며 여러 매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손님으로 가득 찬 매장을 보며 확신이 들었죠.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권리금 2억, 인테리어 1억 5천, 보증금과 운영자금까지. 제 전 재산의 70%가 순식간에 묶였습니다. 처음엔 개업 이벤트 덕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고정비만 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본사 로열티까지. 저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장에 매달렸습니다. 아내도 묵묵히 도왔지만 역부족이었죠. 직원을 줄이고 우리 부부가 모든 일을 했습니다. 커피 내리고 청소하고 재고 관리하고. 대기업 차장 출신이 앞치마를 두르고 어서 오세요를 외치는 일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생존 앞에서는 자존심이 사치였습니다. 2년 6개월을 버티다 결국 1억 5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4억 7천만 원 손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저는 그 따뜻함조차 죄스러웠습니다. 남은 돈으로 만회하겠다는 일념으로 경매학원을 찾았습니다. 강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화성 메타버스 단지 인접 토지 평당 30만이 곧 70만 됩니다. 정부 계획 확정이니 최소 130% 수익 보장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놀랍게도 3달 만에 3,500만 원의 수익금이 입금됐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환호했죠. 강사는 더 큰 기회를 제안했고 저는 대출까지 받아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메타버스 열기는 한순간에 식었습니다. 강사와 팀장은 연락이 두절됐고 얼마 후 경찰 뉴스에서 그들의 대규모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받은 첫 수익조차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돌려막은 폰지 사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빚만 2억이 남았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극심한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위암이기. 의사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도 건강도 내 삶도 다 잃었구나.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죠. 아내는 공장에 나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대학생인 딸은 학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우울감에 잠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실패자의 얼굴만 보였죠.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라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방에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 씨, 우리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포기하면 그 아이도 포기하게 돼요.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살아내고 있었고 제가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을 회복하자. 정직한 일로 다시 시작하자. 주민센터를 찾아 공공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시급 9,620원. 거리 청소, 가로등 닦기, 공원 관리. 대기업 차장 출신이 남색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를 줍는 일이 처음엔 수치스러웠습니다. 첫날 길가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제 모습을 본 옛 동료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정직한 노동이었으니까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따뜻했습니다. 칠순의 김씨 아저씨는 우리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라며 웃었고 60대 박씨 아주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를 싸와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저는 노동의 가치와 품격을 다시 배웠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육체 노동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의사가 말했죠. 집안에도 서서히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고 주말엔 딸과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고 컴퓨터 교실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쳤죠. 제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따뜻한 고마움에 젊은이 한마디에 제가 더 치유받았습니다. 작은 텃밭도 시작했습니다. 빌라 옥상 한 귀퉁이에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죠. 아내와 함께 물을 주며 자라는 채소들을 보는 일이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수확한 상추로 삼겹살을 쌓아 먹을 때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딸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중소기업이었죠. 첫 월급으로 가족 외식을 시켰습니다. 동네 작은 고깃집에서 딸이 아빠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공장 일을 그만두고 동네 작은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한결 편해졌고 퇴근길에 팔다 남은 반찬을 가져와 우리 식탁은 더욱 풍성해졌죠.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실버 창업 교실에서 강의 좀 해주시겠어요? 실패 경험도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강의는 떨렸습니다. 저는 7억을 다 날린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했죠. 하지만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 경험에서 교훈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분이 다가와 덕분에 무모한 투자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 냄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당 38,480원으로 특가 세일하는 고기를 사는 소박한 즐거움, 베란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 복지관에서 만나는 따뜻한 이웃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은행 잔고는 거의 없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대기업 차장에서 공공근로자가 된 것이 추락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최근엔 손자가 생겼습니다. 딸이 결혼해 아이를 낳았죠. 손자를 안고 있으면 이 작은 생명에게 물려줄 것이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수를 읽을 줄 압니다. 바둑을 두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그러나 진 것에 미련 갖지 말고 다음 판을 준비하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더군요. 아내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합니다.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오늘 하루를 나눕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아내의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큽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억의 가장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일상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패로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잃은 것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과 건강을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저는 작업복을 입고 거리로 나갑니다.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고 제 노동의 가치입니다.
저녁엔 가족과 함께 소박한 밥상을 마주합니다. 텃밭에서 기른 상추에 된장을 싸서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박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